자, 오늘은 정비례와 반비례의 마지막 중간원 평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정비례 관계가 있는, 정비례 관계라는 것은 여러분들 x의 값이 2배, 3배, 4배 되었을 때 y의 값도 2배, 3배, 4배 되는 그런 관계를 우리는 정비례 관계라고 했죠. 자, 한 자루 1번부터 볼게요. 한 자루에 1,000원인 볼펜 X자루의 가격은 Y1이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자루에 우리는 얼마라고 했죠? 1,000원. 그럼 두 자루면은 얼마겠어요? 2,000원. 세 자루면은 3,000원.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X자루라면은 1000 곱하기 x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은 y는 1000x 형태로 표현이 될 거예요. 그래서 1번은 정비례가 맞습니다. 자, 2번 문제 볼게요. 무게가 600g인 케이크를 x조각으로 똑같이 자를 때 한 조각의 무게는 yg이다 라고 되어 있죠. 이건 반비례라고 우리는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자, 한 조각이면은 몇 g이죠? 600g이에요. 한 조각으로 통이죠. 그러니까 한 무게가 600g인 케이크 한 통을 우리는 600g이라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반으로 잘라볼게요. 두 조각으로 나누어 봤을 때 한 조각당 우리는 300g이에요. 자, 세 조각 3등분을 했다면은 200g씩 우리는 표현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2배 조각수가 늘어날 때마다 우리는 얘는 2분의 1배, 3배면은 3분의 1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번은 반비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보도록 할게요. 500쪽인 책을 하루에 20쪽씩 x일 동안 읽고 남은 쪽수는 y쪽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이 y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 우리 전체 500쪽이잖아. 500쪽 500쪽씩 x를 읽었다고 해보자. 20쪽씩 x를 읽었다고 해보자. 그러면 이거 우리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얘는 20쪽씩 x1이니까 20x 쪽을 읽은 거야. 자, 그런데 우리는 500쪽 중에 20x 쪽을 읽고 남은 쪽수니까 500쪽에서 20x를 빼서 남은 것이 우리는 y 값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 3번은 우리는 정비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4번 보도록 할게요. 자, 100리터의 물이 들어있는 물통에서 물이 1분당 10리터씩 x분 동안 빠져나가고, 아까랑 비슷한 문제네요. 10리터씩 x분 동안 빠져나가면은 얘들아 10x리터가 빠져나간 거야. 자, 그런데 우리는 100리터가 들어있었잖아. 맨 처음에 100리터에서 10x가 빠져나갔을 때 남은 양이 y라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식은 y는 100-10x, 그리고 방금 위에서 했던 500-20x, 이 두 개는 여러분들 정비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반비례라고도 할 수가 없고요. 나중에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1차 함수라는 것을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3번, 4번 모두 다 아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5번 보도록 할게요. 지름의 길이가 x이다. 원의 둘레의 길이는 y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 원의 둘레, 지름이 원주죠. 원의 둘레의 길이는 어떻게 계산했죠? 지름 곱하기 원주율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지름이 우리 x라고 했고 원주율은 3.14라고 했기 때문에, 자, 원의 둘레는 y라고 했죠. y는 3.14 곱하기 x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정비례가 맞습니다. 자, 2번 보도록 할게요. 정비례 관계가 있는, 자, y는 ax 형태입니다. 따라서 이런 형태가 있는 걸 찾아주면 되는데, ax, 자, x가 여기 밑에 있죠. 그래서 니은은 반비례입니다. 반비례. 자, 그리고 x가 위에 있기 때문에 얘는 정비례 맞습니다. 얘도 정비례. 여기는 반비례, x가 밑에 있죠. 그 다음에 이거는 y는 10x. 자, 여기 지금 선생님이 양변을 x를 곱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x 분모에 있는 x가 사라지기 때문에 y는 10x라고 우리는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도 정비례라고 할 수가 있고요. 얘는 y는 마이너스 x분의 7이라고 표현되기 때문에 반비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지금 정비례만 찾아주면은 기역, 디귿, 이제 미음 이렇게 되겠네요. 기역, 디귿, 미음은 4번이네요. 자,
점이 정비례 관계의 그래프 위에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 이런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이 x 좌표, 두 번째가 y 좌표이기 때문에 x 좌표는 x 값에, y 좌표는 y의 값에 넣어주면 돼요. 7-a는 3 곱하기 a-4이기 때문에 a에 관한 1차 방정식이죠. 분배 법칙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3a-12, 7-a랑 같아요. 자, 그래서 문자는 왼쪽으로, 숫자는 뒤로 이렇게 보내주면은 마이너스 4a는 마이너스 19가 되어있기 때문에 a의 값을 나누어주면 4분의 19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자,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정비례 관계 그래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1,a를 지난다. 여기는 x에다가 1을 집어넣었어요. x에다가 1을 집어넣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a 곱하기 1이기 때문에 y의 값은 a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a가 여기 y좌표가 된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자, 수업 시간에도 해봤습니다. 2번 문제예요. a가 양수이면 1, 4분면과 3, 4분면을 지나겠죠. 이렇게. 그리고 a의 절대값이 클수록, 자, a의 절대값이 클수록 우리는 y축에 가까워진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선생님이 이거는 수업 시간에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a의 값의 절대값이 점점 커지면은 이렇게 y의 값에 가까워진다. 이게 만약에 a가 3이고 a가 2고 a가 1이고 a가 2분의 1이다 라고 했을 때, 개형을 그려보았을 때 점점 a의 값이 커진다 라고 했을 때 요 그래프가 y축에, 이 y축에 가까워지는 현상을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음수일 때도 우리는 똑같이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음수라고 했을 때 x축, y축, 원점이라고 했을 때, 자, 이건 y는 마이너스 x. 자, 그냥 선생님이 a의 값만 쓰도록 할게요. 자, 요만큼이 마이너스 1, 요만큼은 마이너스 2분의 1. 자, 한 번 더 가면은 마이너스 2, 요만큼은 마이너스 3. 이렇게 절대값이 점점 커진다. 즉 마이너스 떼고 생각해야 됩니다. 떼고 생각했을 때 y축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 a의 값에 관계없이 점 0,0을 지난다 라는 말은 맞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원점이 한마디로 말해서, 자, 그리고 5번 문제 봤을 때 a가 양수일 때 x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은 감소한다. 자, 우리 x의 값이 점점 증가한다라고 해볼게요. 자, 이게 점점 오른쪽으로 가겠죠? 그럴 때 이 그래프의 모양이 어때요, 얘들아? 위로 올라가. 그러기 때문에 y의 값도 점점 증가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증가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이 정답입니다. 자, 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직선 그래프이고 원점을 지나기 때문에 얘는 y는 ax인 정비례 관계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식으로 표현하라고 했습니다. 자, 식으로 표현하라고 했을 때 선생님이 이렇게 격자점이 완벽한 것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라고 했어요. 자, 그랬을 때 여기는 2,3천이고요. 여기는 4,6천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둘 중 하나를 아무데나 y는 ax에 대입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x에다가 2, 선생님 예를 해볼게. y에다가 3,000을 넣어보면은 3,000은 2a, a는 1,500. 따라서 a 1,500을 우리는 여기다가, 원래 우리 여기 y는 ax라고 했던 여기다가 넣어봤을 때 1,500x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의 정답은 y는 1,500x예요. 자, 그리고 우리 휘발유 양에 따라서 양이 점점 늘어나면 어떻게 돼, 얘들아? 양이 점점 늘어나면 휘발유의 당연히 값이 늘어나겠지. 휘발유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그 휘발유에 대한 그 값도 당연히 늘어나는 거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2배가 되면 값도 2배가 되고, 그 다음에 3배가 되면은 값도 3배가 되는 그런 정비례 관계의 형태라고 여러분들이 2번 문제에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6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정비례 관계 그래프에 대한 설명이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정비례 관계는 항상 원점을 지나죠. 니은번 마이너스 8, 마이너스 6을 지난다. 이런 써보세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8 넣어보면은 마마 플러스 4, 1은 4, 4, 2, 8, 2, 3은 6. 즉 플러스 6이 나온다. y 값이 6이 나와. 그래서 마이너스 8, 6을 지나는데 여기 마이너스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얘는 a 값이 음수이기 때문에 모르긴 몰라도 이렇게 그려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x의 값이 점점 늘어나면 y의 값은 감소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귿번도 맞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2사분면과 4사분면을 지나기 때문에 리을번은 틀립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7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프가 오른쪽 그린 것 같을 때 2a 더하기 b의 값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 여기 표를 보면은 그래프를 보면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와 4, b를 지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했던 것처럼 완벽한 순서상을 먼저 대입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다가 x에다가 마이너스 4, y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어보면은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4a예요. 따라서 a의 값은 4분의 2, 즉 2분의 1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대로 써보면은 y는 2분의 1 x라고 우리는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저 그래프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4, b도 y는 2분의 1x를 지나가기 때문에 여기다 넣어 주어 보도록 할게요. b는 2분의 1 곱하기 4, 즉 2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b값은 2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2a 더하기 b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a는 2분의 1, 자, a는 2분의 1 더하기 b값은 2이기 때문에 3이 정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8번 문제예요. 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여러분들이 풀기 전에 이걸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절대값이 클수록 어디에 가까워진다? y축에 가까워진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양수를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양수는 이 두 개밖에 없겠다. 1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나는 그 중에 C랑 D 중에 어떤 게 더 크다? 그렇죠. C가 더 크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음수를 체크해 볼 건데요. 음수는 얘랑 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음수가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여기로 가까워진다라고 했는데 절대값이 크다일수록 우린 y축에 점점 가까워진다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얘가 마이너스 2라고 하고 얘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해도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이 2이기 때문에 플러스 2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얘가 좀 더 y축에 가까워진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중에 어떤 게 더 크다? 그렇죠. 마이너스 1이 더 크겠죠. 그래서 a와 b 중에 a가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1번은 c와 d는 양수고 2번 a와 b는 음수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양수가 음수보다 더 크기 때문에 c, d, a, b 순이 되어야 된다. c, d, a, b 순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에 의거해서 3번이 정답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9번 보도록 할게요. 자, y가 x에 반비례한다 라는 점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y는 x분의 a 형태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항상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하듯이 3, 마이너스 20 이렇게 순서상을 썼었죠. 얘를 여기다 집어 넣으세요. 그래서 a 값을 한번 구해보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20은 3분의 a가 되는데 a의 값은 마이너스 60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a를 다시 여러분들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x분의 60이라는 반비례 관계의 식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으셔야 되고요. 구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마이너스 x분의 60이다 라는 거에서 우리가 여기다가 x의 값이 5구나 y의 값이 마이너스 6이구나 에 따라서 각각 a와 b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먼저 5부터 넣어볼게요. 그랬을 때 A네요. A는 마이너스 5분의 60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2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X가 B일 때 Y가 마이너스 6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6은 자, 마이너스 B분의 60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우리 얘들아 양변을 선생님이 그냥 B로 곱해줘 볼게. 이렇게 곱하기 B 곱하기 B 곱하기 B라고 해주면은 BB 약분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6B는 마이너스 60이 되는 거야. 그래서 B는 양변을 마이너스 6으로 나누면 10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A의 값은 마이너스 12, B는 10이기 때문에 A 더하기 2B의 값은 마이너스 12에다가 10을 2에다가 곱한 것을 더해주면은 8이라는 값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0번 보도록 할게요. 반비례 관계가 있는 식. 자, 이건 교과서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X가 어디 있어야 된다? 분모에 있어야 된다. 자, 4번이 일단 나오고요. 자, 2번 문제. X랑 Y랑 곱했을 때 뭐 해야 된다? 일정한 숫자가 되어야 된다. 일정한 숫자. 자, 실제로 우리 얘 x, y는 6이라는 것을 우리는 양변을 x로 나누어 주면은 y는 x분의 6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얘도 이렇게 변형해서 반비례 관계의 식이구나 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2번과 4번. 마지막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x분의 a를 만족시킨다 라고 되어 있죠.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이번에 좀 더 색다르게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이거 두 개를 한번 곱해볼게. 반비례 관계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48이 나오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48이에요. 따라서 우리 일정한 수가 바로 마이너스 48이기 때문에 x, y랑 곱했을 때 마이너스 48이구나. 즉 마이너스 x분의 48이 우리는 이 반비례 관계의 식이구나. 따라서 a의 값은 마이너스 48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B값과 C값을 구해볼게. 우리 위에서 했던 거랑 똑같아요. 자, 먼저 마이너스 4, B 어딨죠? 이거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물론 여기 이 식에다 넣어야 됩니다. B는 마이너스 4분의 48입니다. 자, 여기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로 바꿔서 12값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로 우리 마이너스 1, C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 C를 우리는 여기다 딱 집어넣어 주면 C는 마이너스 1분의 48, 또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두 개 있기 때문에 48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따라서 A-B 더하기 C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천천히 마이너스 48부터 써보면은 마이너스 B는 12 그리고 플러스 C는 48이기 때문에 48과 마이너스 48은 사라지는구나. 정답은 마이너스 10이다. 2번이 정답입니다.